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수천억 원을 호가하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카메라를 샀는데 정작 사진을 찍을 필름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황당하고 답답하겠죠?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딱 이렇다면 믿어지시나요? 기계는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갈 도화지가 없어서 쩔쩔매는 상황 말이에요. 특히 그 도화지를 오직 한 나라, 일본이 90% 넘게 꽉 쥐고 안 팔아! 라고 외친다면요? 우리는 2019년에 이미 그 공포를 경험했어요.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도체 라인이 멈출 뻔했던 그 아찔한 순간 기억하시죠? 그때 모두가 이건 절대 국산화 못한다 라고 고개를 저었던 소재가 있어요. 바로 EUV 블랭크 마스크라는 녀석이에요. 그런데 7년이 지난 지금 2026년 1월 현재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삼성전자와 SNS텍이 이 철옹성을 깨고 국산화를 공식 선언했어요. 도대체 이 소재가 무엇이길래 7년이나 걸린 걸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이 소식에 전율해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원자 단위의 기적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대화를 나눠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지식을 쉽고 깊게 채워드리는 쉬운 경제 백과예요.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사실 반도체 뉴스 나오면 나노, 노광, 블랭크 마스크 이런 말들 때문에 머리 아프셨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 옆에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듯 아주 쉬운 비유로 이 거대한 사건을 풀어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어디 가서 반도체 공급망 자립이 왜 중요한지 알아 라고 자신있게 설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한국 테크 산업의 자존심을 지키는 큰 힘이 된답니다. 자, 그럼 흥미진진한 반도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빛이 유리를 통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반사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통과한다고 생각하시겠죠? 우리가 창문을 통해 밖을 보는 것처럼요. 그런데 반도체를 만드는 데 쓰는 EUV라는 빛은 아주 독특해요. 이 녀석은 파장이 13.5나노미터밖에 안 되는 아주 짧고 예민한 빛인데요. 얼마나 예민한지 유리나 공기 같은 물체를 만나면 그대로 흡수되어 사라져 버려요. 마치 빛을 먹어치우는 빛의 흡혈귀 같다고나 할까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빛이 통과를 못하니 예전처럼 렌즈를 써서 회로를 그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거울을 써야 해요. 빛을 튕겨내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때 아무런 그림도 그려져 있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정밀한 거울 도화지가 필요한데 이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블랭크 마스크예요. 그런데 이 거울을 만드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냥 은칠 좀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절대 아니에요. 이 빛을 한 방울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튕겨내려면 몰리브덴과 실리콘이라는 물질을 원자 수준의 두께로 층층이 쌓아야 해요. 무려 80층에서 100층까지요. 상상해 보세요. 얇은 습자지 100장을 쌌는데 그 사이에 먼지 하나라도 들어가거나 층의 두께가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이라도 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엉뚱한 데로 튀어서 반도체 회로가 엉망이 되겠죠. 이건 마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100층까지 짓는데 각 층의 높이 오차가 0.1mm도 나면 안 되는 것과 같아요. 말이 안 될 정도로 정교한 작업이죠. 그래서 일본의 호야와 AGC 같은 기업들이 이건 우리만 할 수 있어라며 전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해왔던 거예요. 한국의 점유율은? 네, 2019년까지만 해도 0%였어요. 일본이 공급을 끊으면 삼성전자의 최첨단 반도체 공장은 그냥 멈춰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죠. 여러분이 삼성전자 사장님이라면 잠이 오겠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결단을 내린 거예요. 우리 힘으로 만들어보자 라며 국내 기업 SNS텍에 천천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하고 수백억 원짜리 검사 장비까지 지원하며 7년을 버텼어요.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한 국산화 선언인 거죠. 여러분, 7년이라는 시간이 짧아 보이시나요? 기술자들에게 이 7년은 아마 지옥 같았을 거예요. 수만 번의 실패를 거듭하며 역시 안 되는 건가? 라는 의심과 싸워야 했거든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2026년 양산이라는 결실을 맺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죠. 일본 물건 그냥 사서 쓰면 편한데 왜 굳이 이렇게 고생해서 국산화를 해야 할까요? 단순히 기분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엄청난 경제적 계산이 깔려 있는 걸까요? 이제 그 숨겨진 경제학의 비밀을 파헤쳐 볼 시간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은 도대체 이 이름도 생소한 SNS텍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시장을 꽉 잡고 있던 일본 대기업들을 따돌리고 기술을 완성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 이건 단순히 연구소에서 밤을 새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혹시 여러분 밀포에유라는 케이크 좋아하시나요? 얇은 빵 겹겹이 크림을 발라서 층을 쌓아 올린 디저트 말이에요. 이번에 국산화에 성공한 이 거울 도화지를 만드는 과정이 이 밀포에유를 만드는 것과 정말 비슷해요. 다만 먹는 케이크가 아니라 원자 하나하나를 아주 정밀하게 쌓아 올리는 원자 케이크라는 점이 다르죠. 몰리브덴과 실리콘이라는 물질을 번갈아 가며 80층에서 100층까지 쌓아야 하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거대한 마천루를 100층까지 짓는데 각 층의 높이가 단 1mm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똑같아야 하는 상황을요. 만약 한 층이라도 조금 높거나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거울에 반사될 때 리듬이 깨져버립니다. 이걸 과학적으로는 브래그 반사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빛이 튕겨나가는 박자가 안 맞아서 거울로서의 기능을 잃게 되는 거예요. SNS 텍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온빔 증착이라는 기술을 꺼내 들었어요. 이건 아주 미세한 입자들을 스프레이처럼 뿌려서 원자 단위로 층을 입히는 기술이에요. 이 기술을 정교하게 다듬어서 7년 만에 일본의 기술 장벽을 넘어선 거죠. 전 세계에서 이 기술을 상용화 수준까지 끌어올린 나라는 이제 일본과 한국뿐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먼지와의 전쟁이에요. 여러분은 반도체 공장에서 먼지가 어떤 존재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반도체 공정에서 먼지는 거의 핵폭탄 급의 파괴력을 가져요. 이 거울 도화지 위에 머리카락 굵기의 1300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먼지 하나만 딱 앉아도 그 도화지는 그냥 버려야 합니다. 수십억 원짜리 반도체판이 순식간에 불량이 되는 거죠. 이걸 막으려고 SNS텍은 용인에 약 1000억 원을 들여서 전용 센터를 지었어요. 여기에 들어간 클린룸이 바로 ISO 클래스 1 등급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가로 세로 높이 1m짜리 공간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먼지가 딱 10개 이하로만 존재하는 상태예요. 일반 병원의 수술실보다 수만 배 더 깨끗한 거의 진공 상태에 가까운 결벽증적인 환경을 만들어낸 거죠. 일본 기업들도 한국이 이 정도 규모의 투자와 청정 환경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구축할 수 있겠어 하며 반신반의했는데 그 예상을 보기 좋게 깨뜨린 거예요. 자, 그럼 이 소식을 들은 일본 기업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사실 일본의 호야나 AGC 같은 기업들의 한국 시장은 아주 짭짤한 수입원이었어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삼성전자가 알아서 사가니까요. 그런데 이제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했으니 비상이 걸린 거죠. 실제로 시장 조사 기관들의 자료를 보면 글로벌 블랭크 마스크 시장은 2026년 올해 약 2.5조 원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보여요. 특히 기술이 더 고도화될수록 이 소재의 비중은 매년 15% 이상씩 급증하고 있죠. 그동안 일본이 이 노다지 시장을 90% 넘게 꿀꺽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국이 그 숟가락을 뺏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단순히 매출을 조금 가져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시장에서 독점권이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바로 가격 협상권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일본이 이 가격 아니면 안 팔아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사야 했지만 이제는 우리도 국산 제품 있으니까 가격 좀 깎아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기업 입장에선 연간 수백억 원의 비용을 아끼는 효과가 있고 이건 고스란히 우리 반도체의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지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할 질문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일본과의 소재 전쟁은 완전히 끝난 걸까요? 어림도 없죠.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의 2라운드 시작입니다. 최근 반도체 업계는 훨씬 더 뾰족한 연필로 더 미세한 그림을 그리는 이른바 하이 NA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 새로운 시대에는 지금보다 더 튼튼하고 정밀한 도화지가 필요하거든요. 일본 기업들도 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려고 사활을 걸고 있는데 한국이 과연 이번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라운드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자,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기술 자립이 우리 실생활과 투자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삼성전자와 SNS텍이 그리는 다음 미래 지도는 어떤 모습인지 아주 생생하게 그려볼게요. 여러분, 혹시 락인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한번 쓰기 시작하면 다른 걸로 바꾸기 힘든 현상을 말하는데요. 비유하자면 우리가 특정 브랜드 스마트폰을 오래 쓰면 나중에 다른 브랜드로 옮길 때 앱이나 사진 옮기기가 귀찮고 힘들어서 그냥 쓰던 걸 계속 쓰는 거랑 비슷해요. 한국 반도체도 그동안 일본 소재에 완전히 락인이 되어 있었어요. 일본 물건이 워낙 좋기도 했지만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바꿀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남의 집 열쇠를 빌려서 사는데 주인이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열쇠를 뺏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우리는 아주 매운 예방주사를 맞은 거죠. 남의 집 열쇠를 빌려 쓰다가 갑자기 문이 잠겨버리니까 이제는 우리 집 문을 우리 열쇠로 열어야겠다라는 도끼가 생긴 거예요. 이번 성공은 그 도끼가 만들어낸 최고의 결과물입니다. 이제는 일본이 아무리 문을 잠그려 해도 우리는 우리 열쇠로 당당하게 안방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셈이죠. 이건 단순히 심리적인 안정감을 넘어 엄청난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져요. 여러분, 시장에서 독점 상품이 왜 무서운지 아시죠?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이에요. 경쟁자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한국산 제품이 나오면서 일본 기업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가격을 내리거나 서비스를 더 좋게 해주겠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도체 하나를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드니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 반도체의 가격 경쟁력은 더 올라가게 될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미래 기술이 하나 더 있어요. 아까 제가 초강력 돋보기라고 불렀던 하이 NA 기술 기억하시나요? 반도체 회로를 지금보다 훨씬 더 빽빽하게 그려야 하는 시대로 갈수록 이 도화지의 중요성은 상상을 초월해요.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그리는 그림이 일반 도화지에 그린 수채화라면 앞으로 그릴 그림은 쌀알 한 톨 위에 정밀한 세계지도를 그리는 수준이거든요. 이때 도화지가 조금이라도 울퉁불퉁하거나 먼지가 있으면 지도 자체가 엉망이 되겠죠. 이번에 SNS 텍이 보여준 원자 단위의 기술력은 이 쌀알 지도 전쟁에서도 우리가 이미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걸 증명해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는 이 제품이 단순한 국산화를 넘어 차세대 반도체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을 딱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앞으로 반도체 뉴스를 볼 때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전문가 소리 들으실 거예요. 첫째는 열쇠를 되찾았다는 거예요. 일본이 90% 이상 꽉 잡고 있던 반도체 도화지 시장에서 우리가 우리만의 열쇠를 만들었어요. 이제는 외부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공급망을 갖게 된 거죠. 둘째는 원자 단위의 기적이에요.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인 먼지 하나도 허용하지 않는 극한의 청정 환경에서 일본도 놀랄만한 정밀도를 구현해냈어요. 이건 한국의 제조 역량이 이제는 따라가는 수준을 넘어 앞서 나가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뜻이죠. 셋째는 수익성의 점프예요. 독점이 깨지면 가격이 내려가고 그 혜택은 고스란히 한국국 기업들의 이익으로 돌아와요. 이건 단순한 부품 국산화가 아니라 한국국 반도체 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아주 영리한 비즈니스죠.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액션 가이드는요. 앞으로 뉴스에서 소부장 국산화라는 단어가 들릴 때 그게 단순히 겉모양만 따라 한 제품인지 아니면 오늘 본 것처럼 원천 기술을 확보한 진짜 배기인지 구분해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특히 하이엔에이 같은 차세대 공정에서 한국국 기업들이 어떤 활약을 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반도체 상식을 한 뼘 더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어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 여러분은 삼성의 이번 국산화 성공이 앞으로 한국국 경제에 어떤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의 예리한 의견도 정말 궁금해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요즘 반도체만큼이나 뜨거운 감자죠. 인공지능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기 위해 삼성전자가 준비 중인 또 다른 비밀 병기에 대해 아주 쉽게 풀어서 가져올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의 지식 보물창고 쉬운 경제 백과였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